오늘은 미술 수업에서 그룹 지도와 개별 지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방식의 특성과 장단점을 각각 살펴보면서 선생님들은 수업 구성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학부모님들은 아이의 지금 현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수업 방식을 선택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룹 지도는 여러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상호작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그룹 수업 방식도 학원마다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수업 시작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착하는 대로 시작하는 그룹 수업 방식이 있어요. 아이들이 각자 원하는 시간대에 도착하는 대로 시작하는 수업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유연한 참여가 가능하지만 아이들마다 시작 시간이 다르면 수업 흐름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집중력과 상호작용이 좀 제한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빠삐용도 2015년까지는 이렇게 도착하는 대로까지는 아니지만 30분 단위로 아이들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런 방식이 적합한 유형의 아이들은 자율적인 성향인 아이들이나 다른 아이들과의 어떤 상호작용보다는 개인 작업을 선호하는 아이들에게 적합하겠죠.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저도 그 장점을 살려서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애들마다 다 개인별 진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했을 때의 장점은 각자의 페이스에 맞게 진행할 수 있고 또 유연한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친구들 간의 상호작용 기회가 적고 또 시작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업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다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친구는 뭐 하는 거지? 저 친구는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많아서 자기 거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집중시키는 것이 장애 요소였어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일수록 친구들이 하는 거 같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편해서 저희는 수업 방식을 이제 2015년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서 수업 방식의 시스템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 방식은 모두 같은 시간에 모여서 시작하는 그룹 수업 형태예요. 저는 앞선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수업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을 맞춰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방식은 아이들이 수업을 시작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려운 거, 그다음 고민되는 거, 그다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의 과정까지 수업 흐름을 그룹에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사실 이 방식을 2016년도부터 저희 10년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도입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서로 물음표를 띄워보고 시작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주제로 다양한 친구들의 작업들을 참고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좀 다각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시작 시간이 30분 단위로 있고 개별 진도를 진행하다가 아이들 수업 시작 시간을 맞추고 개별 진도에서 그룹 진도로 맞추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아이들 성향이 개인 작업을 좋아하고 개성 있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유치부, 초등부 시기에 상호작용하는 능력도 길러줘야 하고 또 다각적으로 좀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미술 수업 안에서 꼭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업 구성 시스템을 변경하게 됐었어요. 자, 이렇게 수업 시작 시간을 맞춰서 시작하는 그룹 수업의 경우에 단점은 모든 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좀 수업 스케줄 선택에 있어서 좀 까다로운 일정 관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 성향이나 아이의 지금 현 상태에 따라서 어떤 수업이 적합한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미술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조금 미술 활동에 익숙해질 때까지 개별 지도가 효과적일 수 있겠죠. 개별 지도에서는 선생님이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오로지 그 아이의 템포에 맞춰서 어떤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대신 그냥 개별 지도를 한다고 이 목표가 달성되는 건 아니겠죠. 개별 지도하는 선생님도 아이의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맞추고 수업 커리큘럼과 수업 과정을 이끌어줘야 그 선생님이 아이의 미술교육 첫 단추를 잘 끼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도 계속해서 개별 지도만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비추천해요. 왜냐면 그 아이도 어느 정도 적응했으면 사회성을 기르고 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룹 수업 경우라도 좀 소규모 그룹에서 시작하는 게 단계적으로 아이에게 맞겠죠. 그런데 좀 미술 치료적인 접근이나 진짜 1대1로 어떤 미술 활동이나 뭐 다각적인 시각 창의력 이런 것보다도 제일 우선순위가 선생님과 1대1 상호작용도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 또는 그 아이가 뭔가 표현하는 것을 언어가 느리다든지 뭐 한글이 느리다든지 해서 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림으로 많이 표현 기회를 줘야 되는 아이들, 아니면 촉각, 시각 자극을 통해서 좀 감각을 자극시켜주고 좀 이완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서 미술 수업을 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별 지도로 진행해서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때까지는 개별 지도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룹 수업에서는 각각의 친구들이 꼭 그런 힐링의 목적이나 아니면은 진짜 1대1 소통이 자유로워지고 이런 목표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들의 어떤 보편적인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수업을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성이 있는 경우는 개별 지도로 특이성 있는 수업 목표를 포인트로 맞춰서 수업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빠삐용도 미술 치료와 관련한 수업들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집단 그룹으로 진행하는 어떤 힐링 드로잉 프로그램이랑 1대1로 미술 심리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접근이고 깊이 면에서도 정말 다르거든요. 뭐 1대1 개별 지도가 완전 미술 치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친구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행동, 말을 잘 보고 관찰해서 캐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1대1 환경이 그룹 수업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지도를 추천하고 있고요. 외향적이고 상호작용을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룹 수업에서 친구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도 키워나가고 다양한 자극도 받고 영감도 받고 함께 협력해서 뭐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하는 측면에서 그룹 수업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성향인 아이들도 미술 외에 다른 활동들이 다 그룹 수업이거나 활동적인 수업인 경우에는 좀 차분하게 임할 수 있는 어떤 수업 환경, 기회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좀 안정적인 분위기의 수업 환경이나 개별 지도가 아이의 집중력과 성취도를 끌어낼 수 있겠죠. 근데 너무 활발한 친구들은 사실 1대1로 조용한 그 분위기 자체를 좀 힘겨워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외향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또 얼마나 그런 차분한 환경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해지겠네요. 그리고 자율성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만의 속도로 작업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잘 맞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하면서도 또 배울 거는 배워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또 계속 혼자 작업하게 되면 자신만의 그 세계에 몰두하느라 다각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점차 좀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이나 지금 현 상태, 단계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개인 수업이 좋냐, 뭐 그룹 수업이 좋냐 딱 두 가지로 생각하기보다 어떤 개인 수업인지 또 어떤 그룹 수업인지를 살펴보고 아이의 성향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좀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업 선택과 수업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저런 실험을 거쳐서 지금의 빠삐용의 수업 구성이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룹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아이들 단계에 따라서 반을 4단계로 구분짓고 있고요. 미술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자신감, 자유로운 표현을 존중해주고 하는 것들을 제일 우선 목표로 두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좀 형태 인지하는 방법, 그리고 도구 사용하는 방법, 색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기초적인 미술 기술들을 단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좀 비교해보면서 다각화, 객관성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대부분 도식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도식을 아이들이 만들어 가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입체 이해, 그 다음에 개체와 배경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그림을 한 장 구성하고 완성할 줄 알게 되면 3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단계 프리미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수업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미술에 익숙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기법도 배우고 또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좀 다져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미술의 다양한 분야를 좀 접해보고 자신의 창의성과 자신의 개성을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단계 수업 내도 주 목표, 서브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에 따라서 주 목표만 달성하는 친구도 있고 서브 목표까지 같이 달성하는 친구도 있고, 그룹 수업에서도 아이들마다 단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고 개별 지도의 장점도 일부 포함하면서 그룹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업용 컨텐츠를 활용한 실험을 제가 좀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수업 중에 필요할 때는 컨텐츠를 참고하고 또 선생님과 상호작용할 때는 또 즉각적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업에 늦게 합류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도입부를 놓쳤거든요. 근데 늦게 와도 컨텐츠를 활용해서 도입부를 좀 빠르게 보여주고 이해시켜주는 동안에 또 다른 친구들의 그 수업 흐름도 유지하면서 함께 수업에 어우러질 수 있게 하는데 정말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개인 작업을 선호하는 아이에게도, 그리고 상호작용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도 결국 들을 땐 듣고 또 상호작용할 때 상호작용하고 또 자기 거에 할 땐 집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유지하되 수업 과정에서 보조 선생님처럼 컨텐츠가 역할을 해주니까 필요한 아이들은 컨텐츠를 참고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작업에 몰두하는 친구들은 몰두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랑 피드백이 필요한 친구는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하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실험 단계긴 하지만 그리고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이 4단계의 단계에 맞춰서 또 수업 시간을 정해야 되고 시작하는 시간이 같은 그 시간에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험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30분 단위로 와서 수업을 진행해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 빠삐용이 발전해 나갈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그룹 수업과 개별 지도의 선택에 있어서 아이의 성향에 따라 또 학습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수업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잖아요.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고 고려하셔서 수업 시작하는 방식이나 단계별 지도 가능성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 방식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결합한 새로운 수업 방식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고 빠삐용의 기초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